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과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심평 변호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하고 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견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심 변호사에게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심 변호사는 김 여사가 현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중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어떤 언론인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언론인은 좌파 성향 언론인이라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이 언론인은 두 분이 저렇게 되고 나니 제 마음이 요즘 너무 안 됐어요. 윤 대통령은 어떻든 정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아니에요. 김 여사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지요. 샤넬백 사건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최 목사에게 말려든 것이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줄리로 모함하여 괴롭힘을 당한 것은 또 어떻습니까? 두 분을 심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김 여사 면회라도 좀 다녀와 주세요. 이렇게 심평 변호사에게 전화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 변호사가 이 좌파 언론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왜 김 여사에게 그처럼 비난을 하기도 했나요?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 좌파 언론인이 제가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랬지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슬퍼서 이렇게 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자신에게 전화를 한 이 언론인이 궁금할 텐데 많은 이들이 놀라겠지만 이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심 변호사의 표현을 빌리면 진보 진영, 내 표현을 빌리면 좌파 진영에 속하는 대표적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그의 처지를 존중하여 여기서는 익명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 바로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몸으로 김건희 여사를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가서 접견을 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와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생각에 김 여사가 골똘히 사로잡혀 있는 듯이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심평 변호사는 너무나 황망한 말에 깜짝 놀라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달래면서 약간의 위안을 드리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학의 권위자인 최준석 교수의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현세에서 아무리 엄중한 고통에 시달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세의 고통을 완수해야 자신이 짊어진 업장을 비로소 지울 수 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죽음 이후의 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심평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한동훈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는 허업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과 함께 많이 어렵겠지만
김 여사가 한동훈을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게 정 힘들면 그의 현상, 즉 한동훈의 현재 상태와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면서 그를 잊어버리도록 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되고 역시 업장을 지우는 길이 된다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는 이렇게 접견 상황을 소개한 뒤 마지막으로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 이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또 얼마 전에는 윤석열이 뿌린 씨앗 이런 제목의 글을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상은 약자에 대해 차갑다. 더욱이 그가 갑자기 약자의 처지로 전락하였다면 그를 조롱하고 짓밟기에 바쁘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군중들이 온건 군주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잔혹하게 처형한 예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중형을 선고받고 영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참혹한 일을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진행되었다. 조은석을 비롯한 소위 3특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창피를 안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을 보라. 그리고 보수의 진영에서도 그가 광기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며 그를 매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심평 변호사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겪고 있는 고초를 소개한 뒤에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은 완전히 부정당해서 역사에서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윤석열은 그의 유산이 철저히 부정당한 채 이 처참하고 황량한 죽음의 골짜기에 그대로 묻혀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조짐들이 차츰 확연해지고 있다. 윤석열을 단순히 검사의 경력에만 연관지으면 그의 본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의 아버지인 고 윤기중 교수는 철저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였다. 그는 틈틈이 아들에게 이를 전수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윤석열을 자신의 확실한 사상적 후계자로 키웠다. 윤석열이 일반의 한국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국정의 전반에 이를 실현하려고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바로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정신적 스승이었던 고 윤기중 교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덧붙여 그가 가진 높은 수준의 교양,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꼿꼿하고 맑은 인품 따위에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일부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에 편성해 막연하게 그를 광인 취급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 온갖 굴욕과 수모, 가혹한 인권 탄압에 시달리며 옥중에 있다. 그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종언을 구한 것 같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용케 발화하여 싹을 틔우더니 이제 제법 어연한 나무들로 우뚝 섰다. 그 나무들이 윤석열을 대신해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약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이 키운 나무의 대표적 존재로 장동혁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전한길 씨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나무의 대표적 존재는 아마 이번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장동혁 의원과 김민수 후보일 것이다. 그리고 장외에서는 탄핵 정국 이래 조롱과 멸시로 점철된 판세 열악성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전한길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여권에서는 완전히 윤석열을 파멸시켰다고 자신했는데 뜻밖에도 윤석열의 분신들이 힘을 얻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이제 칼끝을 그들에게 겨눈다. 이들을 극우라고 지칭하며 포위망을 압축한다. 국민의힘 내부의 기득권 세력도 이에 동조한다. 깊은 어리석음이 눈을 가려
큰 변화의 흐름을 보지 못한 채 전환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극우가 하나의 광범한 사회적 상징적 언어로 부상했다. 지금 신 변호사가 이거를 쓴 것은 전환길에 대한 국힘의 징계 결정,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경징계, 즉 경고로 내려졌죠. 그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몰아붙이는 소위 극우 프레임, 내란 프레임이라는 그 프레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극우의 개념적 정의는 윤석열 나무들의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즉 극우는 압제, 정치적 폭력, 강제적 동화, 인종 청소와 학살 등의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의 여권과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이 주창하는 극우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만큼 현상과 동떨어진 대단히 자기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다. 윤석열은 감옥에 갇혀 숨 쉴 틈조차 없이 그들의 육중하고 잔인한 발길에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나무들은 바깥에서 푸른 잎사귀와 싱싱한 가지를 창창히 뻗어나가고 있다. 그들의 뜻대로 윤석열을 죽일 수는 있어도 윤석열 나무들까지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세상의 톱니바퀴는 공정하게 돌아가는 법이다. 심평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행위를 심우정검찰은 응접결의 내란 혐의로 기소했으나 그 후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내란죄가 되기는 어렵다. 이것은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일치하여 말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소장 대행도 영리하게 이를 간파했다. 정치적 조류에 너무나 민감하게 휩쓸리는 한국의 하급심에서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만큼 한국의 법조가 엉망진창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솔직히 나는 대법원도 이제 못 믿겠습니다. 한국의 법원이나 판사들을 아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법 전문가로서 한국 헌법학회장 출신의 전문가로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분 다 정치범이다. 그런데 그 정치범을 대하는 자세가 야만적인 군국주의 일본과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역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잔인하고 압제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의 본질은 100년도 더 전에 일제조차 하지 않았던 저열하고 음흉한 정치보복이라는 점을 스스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권력의 실세들은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한다고 한다. 그 목적을 구치소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조짐에서 보이듯이 윤 전 대통령은 알게 모르게 조용히 이재명 정권에 대한 순결한 국민 저항의 상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정권이 잔인한 정치 보복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 불길은 더욱 세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높아지고 정권의 둑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형편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안 의사의 타살로 일제가 반일의 기치를 꺾기는커녕 죽은 안 의사가 조중 즉 조선과 중국 양국 인민들에게 역사의 좌표를 가리키는 숭고하고 견고한 탑으로 우뚝 서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부부의 정말 인권 탄압, 엄청난 고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